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AI, 모든 면에서 인간의 영역을 대신하고 있는 AI의 모습을 보면 경이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 현상을 예언한 듯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2013년 스파이크 존스 감독의 영화 그녀. 이 영화 속에는 인간과 교감하는 AI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무 업무는 기본이고 감정적인 교류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화 속에 나온 매력적인 AI 보이스의 주인공은 바로 스칼렛 요한슨. Hey, how's it going? Good. 최근 챗GPT로 유명해진 회사 오픈 AI가 새로운 버전을 내놨는데요. 그 과정에서 마치 영화 그녀를 연상시키는 데모를 선보였습니다. Oh, a bedtime story about robots and love? I got you covered. 바로 이 부분에서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를 도용한 점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현실과 영화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듯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영화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분쟁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명량, 한산, 노량 3부작. 이 중 1편인 명량은 2014년에 개봉해서 1,7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여 한국 영화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명량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스펙타클한 해전인데요. 박진감 넘치는 해전을 연출하기 위해 많은 CG 요소들이 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참여한 VFX 업체는 명량에서 사용된 CG 모델링 소스를 모 방송사의 이순신 다큐에서 재활용했다는 내용으로 명량의 영화 제작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영화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VFX 업체와 방송사가 만든 결과물이 명량의 모델링 소스에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부과한 2차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 만들어진 두남의 요소를 그대로 복제한 것이라 본 거죠. 영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CG 요소들 역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아주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네요. 유전, 킬링디어, 미드소마, 미나리, 패스트라이브스. 이 익숙한 이름의 영화들은 바로 미국 영화사 A24의 작품입니다. 독특한 매력의 신인 감독들을 발굴하고 있는 미국 독립영화의 신흥 강자인데요. 매니아들이 아주 열광하는 영화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열광적인 팬덤을 위해 A24는 멤버십 서비스인 AAA24를 런칭했는데요. 여기서는 A24가 만든 영화 잡지, 굿즈 등을 가장 먼저 구매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약칭 AAA가 협회의 상표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AA는 회원들에게 도로변 지원과 여행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A24의 서비스가 자신들과 유사점이 있어서 회원들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AA는 미국 영화관 체인인 AMC와 영화 티켓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있어서 그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데요. 실제로 2023년에는 미국 특허 및 상표권이 AAA24 상표권 등록 신청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영화관에서는 승승장구하는 A24. 과연 이번 소송에서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디즈니를 대표하는 캐릭터는 뭐니뭐니 해도 미키마우스죠. 1928년 월트 디즈니와 어브 아이웍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캐릭터인 미키. 이 캐릭터는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연간 5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최대 95년간 보호받아온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2023년 드디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미키마우스는 모든 창작자들에게 개방이 되었는데요. 이걸 기다렸던 듯이 미키마우스가 등장하는 공포영화가 곧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키마우스 트랩이라는 이 영화는 가면 쓴 살인마가 등장하는 미키마우스판 소우 같은 영화인데요.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증기선 윌리의 장면도 등장하는 등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풀린 것을 마음껏 만끽하듯 만든 영화입니다. 거기에 곰돌이 푸, 아기 사슴 밤비 등의 다양한 동화 속 캐릭터들도 얼마 전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려서 다양한 공포영화로 탄생하고 있는데요. 그 누구보다 지식재산권에 대해 강하게 대처하던 디즈니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영화 바깥에서 벌어진 다양한 지식재산권 논쟁, 이에 대해서 영화 제작자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지식재산권 2차 저작물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무비프레스 에디터 스탠리입니다.
다행히도 제가 본격적으로 영화를 하던 90년대에는 한국에서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서가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저도 다른 분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적이 없고 침해받은 바는 없습니다. 음악을 사용할 때는 당연히 원곡자의 허락을 받았고요. 모든 영화 음악은 다 오리지널 스코어로 작곡자들한테 의뢰를 드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시나리오가 완성 시나리오로 갈 때 보통 이제 한두 번 작업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작가와 감독님들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종종 이 촬영본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누구의 기여도가 더 크냐, 작가의 기여도가 더 큰가, 각본을 고친 감독의 기여도가 더 큰가를 가지고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원만하게 해결되고 중재를 해서 해결된 적은 있습니다. 아주 황당한 얘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영화의 어떤 세부 장르, 하위 장르라고 볼 수 있는 배틀물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작품을 만드신 제작진들도 그런 장르의 클리셰를 참조했다라는 점 인정을 했고, 가령 같은 서바이벌물 영화인 헝거게임이라는 영화도 우리가 봤지만 거기서 한국적인 정서를 느낄 수가 없잖아요. 반면에 오징어 게임은 한국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점이 신선하게 외국의 시청자들에게 다가갔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장르를 차용했을 뿐 표절이라든가 저작권 침해는 절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요즘 파묘와 테마록의 유사성을 얘기하는 논의가 일각에 없지 않아 있는 모양인데요. 굳이 유사성을 따지자면은 호러, 오컬트 장르라는 거, 여러 명의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서 팀 구조로 사건을 해결한다라는 거, 사건이 원인이 되는 그 기조에 아주 엄청난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거 등등등등이 유사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말이죠. 이 장르의 거의 모든 영화들이 그런 유사점이 있습니다. 있다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파묘의 감독님이 테마록 감독님한테 대학 시절 영화를 배운 적이 있다 라는 거 말고는 뒤영화의 연결고리는 직접적으로 없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하지만 이 파묘의 대흥행을 통해서 오컬트 장르에 대한 관객의 관심도가 아주 높아지고 지금의 인력과 기술과 시장으로 다시 한번 테마록을 만든다면은 오컬트 장르를 거의 만들지 않았던 그 시대에 그런 장르에 손을 댔던 프로듀서로서 저는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고요. 새로운 테마록이 만들어진다면 기대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최애 애니메이션 캐릭터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저작권이 풀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미키마우스를 패러디하거나 재해석한 영화들이 기획되고 제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화를 만든 입장에서는 이런 유명한 캐릭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스토리라든가 퍼스널리티를 비출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도전이자 재해석이자 창작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키마우스를 가지고 약간 좀 비틀어서 만드는 심리 안에는 장난기 있는 악동 심리 내지는 약간 못된 삐딱한 심리도 없지 않은 걸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미키마우스가 사랑을 받던 캐릭터였고 디즈니라는 회사가 그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철저하다 못해 가혹할 정도로 엄정하게 자기네 캐릭터 관리를 했던 회사였는데 이제 그렇게 더 이상 관리를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 복수심, 장난기 이런 것들이 공통으로 작용해서 미키마우스를 그렇게 비트는 내지는 좀 흑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모양인데요. 근데 또 디즈니 입장에서는 미키마우스 캐릭터 풀리자마자 그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게요. 사실은 디즈니 자체가 저작권이 없는 고전 동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서 성장한 회사거든요. 피노키오라든가 신데렐라, 백설공주 다 이거 저작권 프리한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디즈니의 그전작들은 흑화시키는 캐릭터는 없었어요. 하지만 유명한 인어공주 같은 경우는 원작을 많이 비틀었죠. 그렇다면은 저작권이 풀린 미키마우스도 만들 권리가 사람들한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죠. 범죄는 베끼지만 천재는 훔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작품에 대한 어떤 참조라든가 유사성은 모든 창작자의 숙제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 걸작으로 인정한 것은 아무리 비슷한 소재나 원작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해서 자기의 캐릭터를 집어넣고 자기의 재해석을 집어넣고 그리고 훌륭하게 완성도 높게 잘 만든 작품들은 어느 누구한테도 저작권 침해라든가 표절이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론은 재밌게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타인의 작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잘 지킬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의 작품도 보호를 받거든요. 영화 내용만큼이나 흥미로운 지식재산권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See you next movie.